여러분들 이번 이벤트 마지막에 자막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이벤트에서야 발견한 건데 이거 작년 말부터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지난밤 폭풍같은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제품들이 선보였지만 이번 이벤트에서 유독 애플답지 않은 행보들이 많이 보였죠. 매번 뭐라도 하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오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재탕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쁜 것과 좋은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아쉬웠던 건 에어팟 맥스, 에어팟 프로의 표면적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에어팟 맥스의 색깔 놀이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에 속했죠. 성능이 그렇게 좋게 평가받지 못했던 기기였으니까요. 물론 건강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적 업데이트는 있었지만 업데이트 노트 정도로 대체해도 될 만한 것을 신제품 공개 이벤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치명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에어팟 4에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무선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채 2년 전 모델을 그대로 탑재한 것이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H2 칩은 블루투스 5.3에 초당 48,000회의 연산 속도를 자랑하는 고성능 칩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미 2년 전 기술이죠. 사실상 무선 하이파이 음향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마당에 너무 늦은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도 새로운 제품 내놓은 덕에 에어팟 프로 2의 가격은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음향 장비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애플워치는 그냥저냥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아이폰의 성능 자체가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이전 세대 대비 20% 가까이 성능이 향상되었어요. 매년마다 이런 폭으로 기기의 성능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걸 또 애플은 해내고 있네요. 진짜 놀라운 건 아이폰에 있어서 애플은 금 나누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모든 16 라인업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 시리즈로 확대함으로써 비싸게 사용해야 하는 AI 콘텐츠를 싸게는 125만원짜리 기기 하나를 구매하면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서비스가 언제 될지는 정말 참으로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애플페이나 나의 찾기보다 늦겠습니까? 2026년 되기 전까지는 해주겠죠. 다른 것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A18 프로 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설계를 효율화해서 이전 세대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것이죠. 물리적으로 향상된 것은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GPU, CPU, 뉴럴 엔진 등 이전 세대 대비 적게는 15%, 많게는 최대 2배 가까이 성능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아이폰 15로도 AI를 구동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정도라곤 하지만 아이폰 16에서는 더 원활하게 부드럽게 AI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상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상 관련 성능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이폰 15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서 이 프로레스 영상 촬영 부분을 체험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낮은 화질에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었죠. 사실상 이 정도 하드웨어의 상향은 프로레스로 촬영되는 전문적 촬영 분야에 어떤 답답함도 느끼지 못하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영상은 아이폰 16으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보시면서 이거 폰카로 찍은 거네 하고 느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못 느꼈거든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놀랄만한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기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더불어 카메라 컨트롤 버튼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었어요. 보통 영상을 찍을 때면 화면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화면 터치를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 후 촬영을 진행했죠. 하지만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통해서 별다른 화면 터치 없이 카메라를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버튼일 수 있겠지만 애플이 여러모로 신경 썼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셔터가 되는 것과 햅틱 피드백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스와이프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버튼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매력적이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조이스틱을 다루듯이 이런저런 기능을 버튼 하나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SLR의 컨트롤 다이얼들만 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감도 안 옵니다. 하지만 애플은 버튼 하나로 끝내고 있죠. 갑작스럽게 상황을 담아야 할 때도 버튼 한 번으로 실행이 되니 이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여기까지 제 개인적으로 꼽아본 애플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과 가장 기대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곰빠.